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성문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잖아요. 관심을 갖고 그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우리 30,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뉴스를 봐야 된다고 하셨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초보자 입장에서는 네네. 뭐 정책은 이렇게 가는 걸 알았고, 네네. 뉴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입지, 가격, 네네. 전망 뭐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실거주냐 투자냐 요거를 좀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실거주라고 하면은 교육이나 학군이나 지금 좋은 데를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투자 목적이다 하면은 오를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을 찾는 게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그러면 우리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30,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투자할 만한 물건을 봐도 되는 건지. 실거주도 실거주지만 젊으신 분들은 좀 투자의 비중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살기가 좀 불편할지라도 향후 매매가나 이런 게 좀 오를 여지가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젊었을 때는 좀 고생해도 되잖아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얘기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네네네. 분들이 고생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제 말은 되게 또 가슴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 말은 지하철이 없어서 네. 지금 좀 걸어 다니거나 지금은 조금 불편한 그렇죠. 동네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 동네다. 그렇죠. 한 3, 4년만 참으면 나중에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데를 가라.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런 네, 말이군요. 네. 잘 설명했어야지. 이게 100%다 전달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뭐 지금은 좀 안 좋지만 향후 이제 명문 학군으로 좋아지지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초기에 생성이 되는 도시는 뭐 신도시 같은 그렇죠. 활성화가 되면 학군이 좋아질 수 있다. 가격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또 이 좋은 투자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고생한 만큼 그게 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젊은 분들이야 뭐 좀 네. 걸어 다니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도 되시는 거니까. 왜냐면 돈이 또 그만큼 벌리면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무주택 실수요자지만 네.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곳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한마디로 말씀이시고. 오를 지역.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네네. 생기는데,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네네. 다음에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네네.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네네. 있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네. 이 지역이 뭐 개발될 뭐 네네. 호재가 있다고 해도 이럴 때는 좀 투자를 좀 네. 사려야 되는 건 아닌 건지, 네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든가 제가 볼 땐 강남권 재건축은 조금 앞으로는 좀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정부에서 지금 도심 재개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구도심이 또 워낙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도 좀 투자 유망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신규로 그 지하철 GTX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도 먼저 선투자하면은 미래 가치가 훨씬 훌륭할 수가 있는 건데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네네. 한데 네네. 돈 없는 네네. 30, 40대 네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네네. 과연 그런 곳에 투자할 돈이 있냐라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뭐 6억, 7억, 8억, 10억 이상 하지만 사실 수도권 인근만 가도 30평대가 3억대에도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그런 게 투자 가치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게 3억대면은 사실 매력적인 가격이에요. 추후에 충분히 오를 여지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교과서 같은 해주셨는데 그걸 네네. 이제 선별해내는 게 네네. 사실 어려운 일인데. 네, 사실 팁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이니까 저는 요새 좀 운정 신도시 좀 많이 관심이 가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최근에 GTX 같은 경우 일산까지만 냈었는데 이번 최근에 그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운정 신도시까지 확정이 돼서 서울역까지 20분이면 오거든요. 그리고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거예요. 강남까지 30분이면 사실 출퇴근에 있어서는 거의 혁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아파트 가격이 3억대밖에 안 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투자하라고 하면 저는 단언컨대 운정 신도시에 투자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건물 때문에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투자 못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콩나물 가격이 네네. 뭐 얼마인지에 따라서 덤탱이가 될 수도 네네네. 있고 혹은 이제 로또가 될 수도 있는 뭐 네네.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지.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근 시세보다 이게 싸냐 비싸냐. 그러니까 급매물이라고 하죠. 일반 아파트가 5억인데 이 매물만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10%싼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급매물거니까 잡아야겠죠. 그러니까 같은 단지에서.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인근 지역의 이제 시세를 파악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 유사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인데 신정 뉴타운의 미래가 보고 싶으면 가재울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 이미 뉴타운이 생성이 돼서 도시가 형성된 지역을
가서 그 시세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그 시세만큼은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네가 다른데? 동네가 다른다 하더라도 응. 일반적으로 아파트 시세는 거의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마곡지구를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마곡지구를 비교하려면 판교 신도시나 상암 DMC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판교라든가 상암 디지털 혹은 여의도라든가 이런 기업 도시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상암동이나 그 판교 같은 경우 거의 9억 1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곡지구가 4억 3천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비교하면은 싼지 비싼지 바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강남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네네. 뭐 어느 지역이 다 네네. 싸잖아요. 네네. 판교랑 마곡을 비교한다? 판교도 이제 기업 도시인 거고 마곡도 기업 도시이기 같은 때문에 기업 도시니까. 그렇죠. 아. 오히려 저는 마곡이 더 판교보다 더 기업 나을 도시는 기업 도시끼리 비교하고 그렇죠. 뉴타운은 뉴타운끼리 그렇죠, 비교하고 그렇죠. 재개발은 또 재개발 또 나름대로. 학군이 좋은 동네는 학군이 좋은 동네랑 그렇죠. 비교하고 이런 약간의 그런 기준을 삼으면 훨씬 그렇죠. 더 이제 판단하기가 좀 용이하겠군요.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아, 없겠지만, 그럼요. 예, 그죠? 그럼요. 일단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또 마곡에서 또 재미를 또 보셨고, 그죠? 예, 마곡이 많이 올랐죠. 예, 마곡에 많이 올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게 또 현명한 투자자의 또 방향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마곡지구가 물론 이제 마곡지구가 향후 더 좋아질 여지가 있지만 소액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마곡지구보다 다른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네네네. 해볼게요. 네, 네. 노력을 해보고 이제 아파트 시세를 볼 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뭐 어느 동네를 갔을 때 그 동네 가서 이제 뭐 시세를 보신다 뭐 이런 네네. 말씀하셨는데 추천하는 앱이 있나요 혹시? 그 앱이 많은데 저는 하나만 봐요. N으로 시작하는 네이버 앱이 있어요. 부동산? 네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뭐 지도로 나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어떻게 봐요? 기준이 뭐냐면 32평 아파트 가격. 그걸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32평이 국민주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주택이고요. 최근에는 더 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서 25평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최근에 공급하는 아파트들도 거의 32평, 25평으로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비교해야지 신규 최근에 공급하는 아파트랑 비교가 또 될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습관이다. 습관처럼 내가 버릇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부동산은 습관이다. 네. 버릇처럼 네네.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고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저절로 비교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 목적의 집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뭐 2, 3년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인 네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 맞죠? 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네네, 맞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